안녕하세요. 홍윤찬 프로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여쭤봐요. 왜 투웨이 골프예요? 투웨이 골프가 뭐예요? 라고 많이 여쭤보는데 제가 이 투웨이 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저희 프로필, 저희 이력, 그런 거네요. 저는 1987년도 올림픽이 88년도에 있었으니까 좀 오래 전이네요. 87년도에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때 골프에 입문을 했어요. 저는 원래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당시에 키가 150이 안 됐었어요. 149? 학교에서 항상 키 순으로 하면 거의 맨 앞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사실 골프를 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승마를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하기에는 제가 그것보다는 등치가 너무 컸었던 거죠. 말을 타는 기수들은 정말로 몸이 작잖아요. 다른 운동을 찾다가 그때 당시 이제 신보상 교수님이라는 전북대학교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데 신보상 교수님을 통해서 골프라는 종목을 아버지가 이제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입문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참고로 저는 전라북도 전주 태생이고요. 전주 초등학교네요. 전주 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거쳐서 전북대학교, 저는 체육과 출신이 아니고요. 네,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북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골프 입문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마추어 선수 생활 중고연맹을 1기예요, 제가.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 중고등학교 골프연맹 첫 번째 대회가 뉴서울 CC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첫 번째 선수로 참가를 해서부터 주니어 생활을 계속 시작을 했고요. 대학교 때 전국체전까지 뛰고 군대 가서 제대하고 98년도에 KPGA 입회를 했어요. 프로턴을 했으니까 벌써 지금 2017년이니까 20년 정도 됐네요. 프로턴한 지가. 그러니까 합쳐서 대략 한 30년 정도 골프를 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44, 74년생 범띠니까 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골프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 또는 영상 자료들, 유튜브의 자료들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자료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프를 하는데 또 제가 골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트위 골프를 제가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트위 골프는 단순해요. 골프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골프를 잘 치는 방법, 골프를 못 치는 방법 둘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로 둘로 일단 스포츠가 나눠져요. 골프가. 저는 엘리트 선수 출신이잖아요. 엘리트 선수 생활만 오래 하고 또 엘리트 선수 지도자로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도 여러 선수들, 여러 프로들 혹은 여러 아마추어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좀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레슨을 하다 보면 목적은 하나예요. 사실 다 잘 치고 싶어요. 골프를 잘 치고 싶은데 분명히 욕심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노력 많이 하지 않아요. 골프를 잘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비용과 시간과 노력에 대한 어떤 희생에 의해서 기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기능으로 인해서 골프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선수 생활 하면서 정말로 연습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로 연습 벌레였었어요. 연습 벌레고 정말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프로가 됐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제가 10대 때 하던 골프 스윙과 20대 때 하던 골프 스윙이 다르더라는 거죠. 20대를 벗어나서 30대가 되니까 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질까요? 저희의 몸이, 제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 신체가 무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근력과 유연성과 신체의 모든 어떤 능력들이 10대, 20대 때까지는 그래도 성장을 하고 받쳐주는데 이게 이제 30대가 되니까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골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했었던 기술들이 제약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걸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아마추어들 레슨을 하다 보니까 10대, 20대는 괜찮지만 보통 이제 40, 50대, 60대 이렇게 레슨을 하잖아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과 그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은 분명히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골프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잘 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사실 제가 레슨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레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는 무려 레슨을 한 20년 이상을 했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레슨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볼을 잘 칠 수 있을까를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현역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는 골프를 하는 사람이고 골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것이냐를 가지고 늘상 고민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10년 뒤에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 가까운 근래에 제가 이제 시니어 투어에 예를 들어서 입문을 해요. 그러면 시니어 투어에 가서 잘 치고 싶은 거죠.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가 5년 뒤 조금 멀리 봐서 한 10년 뒤에 실현 가능한 골프 기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입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피부에 사실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표현이 가능한 기술이라면 사실은 이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위 골프를 시작을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잘 칠 수 있는 것, 못 치는 길.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효과적으로 잘 칠 수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트위 골프라는 상호이기도 하고 제 브랜드 네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골프는 간단하게 둘로 나눠져요. 물론 기술적으로 나누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단은 손으로 치는 골프와 몸으로 치는 기술, 몸으로 치는 바디 골프를 일단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암스윙의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스윙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가 볼을 인지를 하고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만이 골프를 볼을 인지하는 상태 둘로 일단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 본능적인 골프와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배워야 되는 골프로 일단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암스윙과 바디스윙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스윙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쪽에 조금 스윙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높은 스윙, 보통 업라이트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업라이트 스윙 계열이 있고요. 그럼 반대로 당연히 플랫한 좀 낮은 평면을 가지고 있는 플랫 스윙 계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서로 따로 노는 건 아니고 전체를 다 놓고 봤을 때 그냥 보통 골프 스윙 기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스윙의 기술이 안타깝게도 섞이면 안 돼요. 섞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나한테 맞는 어떤 타입, 나한테 맞는 스윙의 특성, 그리고 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스윙의 타입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하나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스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열의 스윙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저에게 물어봐요. 홍프로님은 혹시 무슨 골프 스윙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바디 스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스택 앤 틸트라는 골프 기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스택 앤 틸트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라이트 핸드 스타일의 골프 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 스윙, 레프트 사이드 스윙이 있겠죠. 왼팔 중심에 레프트 사이드 스윙이 있고요. 오른손 중심에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 있는데 저는 라이트 사이드 스윙 계열의 스윙을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요. 스윙을 또 둘로 나눠줄 수 있겠죠. 히팅하는 방법에 의해서 스윙잉, 그 스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히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터와 스윙거로 분류가 되죠. 싸잡아서 역시 골프인 거예요. 어려워졌나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게 다 골프인데 문제는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사담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무술의 대명사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중국에 가면 어떤 무술이 유명해요? 소림사, 그쵸? 그런데 중국 무술에 소림사 무술만 있을까요?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무협지 같은 거 보시면 무협지에 그 뭐 한 12지파 정도 그 정파와 사파 이렇게 나눠져서 여러 가지 그 무술의 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정파와 사파가 한참 싸우고 있어요. 뭐 개방파,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소림 말고 뭐 그 무당파 뭐 이런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싸우다가 결국에 누가 와서 정리를, 끝부분에 가면 누가 와서 정리를 하냐면 그 황실에 있는 황실 무술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싹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협지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골프가 스윙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 스윙은 굉장히 많아요. 골프의 스윙 계열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원조격, 뿌리격인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골핑머신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 선생님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골프 입문을 해서 처음에 배운 사부님들로 인해서 그 뒤로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대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저희 뭐 신보성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인용 프로님, 그다음에 지금 최진규 프로님, 정도만 프로님, 뭐 너무 많아요. 뭐 전옥기 프로님, 저하고 그 원장님과 이제 그 관계를 맺었던, 그다음에 지금 뭐 노장불패 양창국 프로님,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었죠. 또 제가 모시고 있었었던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제 스윙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은 맥 오그레이디라는 선생님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스택 앤 틸트라는 스태커예요. 한국에 스택 앤 틸트가 없었을 때 제가 우연찮게 맥 오그레이디 선생님을 잠깐 좀 모시게 됐어요. 스카이 72에서 근무하게 될 때. 스카이 72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스카이 72 초창기에 10년 전이에요, 벌써. 예, 스카이 72가 어딘지는 보통 아시죠? 예, 대한민국에서,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인증되어 있는 가장 큰 매머드 골프 연습장입니다. 스카이 72 오프닝 할 때 제가 수석 프로로 3년 반 정도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남아의 모 나라에 한 4년 정도 국가대표 코치 감독으로 나가 있다가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온 지가 지금 한 만 4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5년 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횟수가 바뀌어서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스카이 72 근무할 때 맥 오그레이디라는 선생님을 잠깐 좀 보게 됐어요. 굉장히 특이한 스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연습하는 방법을 보면서 저 친구들 왜 저렇게 스윙을 하지? 왜 저렇게 연습을 하지? 그런데 때마침 한국 스텝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 스텝, 프로예요. 한국 스텝과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저 스윙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장점, 단점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새로운 스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막상 그때는 자료가 그렇게 없었는데 그 다음 해에 골프 다이제스트, 그게 아마 2006년도, 7년도 요 정도 자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름에 골프 다이제스트 미국판이죠. 미국판에 뉴 투어 스윙이라고 해서
에런 배들리, 호주 선수죠. 에런 배들리를 타이틀로 놓고 BJ 스윙이 아마 그때 잡지 표지 그 모델로 있었었던 그 호 같아요. 그 해 2006년도 6월달인지 7월달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뉴 투어 스윙이라고 해서 새로운 스윙이 하나 연재가 돼요. 그때 나오게 된 선생님이 누구냐면 마이크 베넷과 앤디 플러머라는 그 두 분의 선생님께서 위창수 찰리위죠. 위창수 선수와 함께 만들어낸 그 스택 앤 틸트라는 스윙이 이제 화두에 딱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미 1년 전에 그 맥 오그레이드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스윙을 벌써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접했었고 실제로 연습을 하고 있었었고 그 제 주변에서 그 동료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려 한 20년 정도를 그 소위 말하는 모던 클래식이라는 정통 스윙을 했었었던 선수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찍은 그 우리 전욱희 프로님하고 같이 찍었었던 영상들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이제 샘플 모델로 활동을 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스윙을 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냥 정통, 누가 봐도 딱 떠오르는 그냥 골프 스윙 모션이었어요. 뭐 몸도 지금까지 않았었고 훨씬 더 유연했었었고 정말로 예쁜 스윙으로 스윙을 촬영을 했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스윙을 보고 조금 쇼크를 먹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심플했었어요. 그냥 그거예요. 단어 자체가 그냥 심플하다였어요. 그리고 볼 나가는 무게감이 필드에서 정말로 무겁게 나가더라고요. 저 스윙 한번 관심이 생겼어요. 저 스윙을 한번 좀 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론서들과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새로운 자료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윙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배우게 되었죠. 제 스택 앤 틸트 사랑은 사실 나중에 이제 앞으로 영상을 제가 이제 내용을 계속 찍으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 나온 스윙 이론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가장 합리적인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윙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저는 뭘 믿냐면 제가 찍은 영상물, 내용, 비디오로 레코딩한 내용만 실제로 믿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슨들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야기가 잠깐 좀 샜네요. 투이 골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손으로 치는 방법, 이게 손이 메인이에요. 손으로 물론 당연히 팔도 쓰고 몸도 쓰고 하죠. 그런데 스윙의 주체가 암인 경우에 몸은 보조를 해야 되는 거죠. 바디 스윙 같은 경우는 바디가 회전의 주체가 되는데 암이 이제 보조하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암 스윙과 바디 스윙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오른쪽을 많이 쓰게 되는 라이트 사이드 스윙과 왼쪽 면을 많이 쓰게 되는 레프트 사이드 스윙으로 일단 둘로 또 나눠지게 되고요. 히팅과 스윙으로 일단 또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스윙 플레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언라이트형과 플랫형, 물론 그 중간에 슬롯이라는 슬롯 스윙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골프 스윙이 둘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절대로 섞이면 서로 간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스윙을 하기 위해서 몸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한 가지 몸에서 두 가지 스윙이 동시에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윙의 타입, 어떤 스윙의 쉐입을 찾느냐가 결국은 빠르게 내가 골프 기술을 습득을 하고 몸이 아프지 않고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지름길이더라라는 거죠. 골프장에서 많이 싸워요. 일반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싸우냐면 선생님이 다른 경우예요. 내가 어떤 골프장에서 골프를 배웠는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줬는데 연습장을 옮기니까 프로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연습장을 옮기지 않더라도 프로가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바뀌니까 다시 레슨을 받으니까 저 선생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 스크린 치러 갔어요. 스크린을 갔는데 나보다 고수예요. 고수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해왔었던 어떤 연습 방법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이거 한번 해봐라. 사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해요. 골프 레슨이 정말로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객관성을 띠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간단하게 저에게 지금 10명의 레슨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10명에게 동일하게 했어요. 실제로 레슨 그렇게 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동일하게 하는데 나온 결과물, 아웃풋은 좀 달라요. 10명이 다 다른 스윙을 하게 돼요. 스윙의 어떤 전체적인 틀은 좀 비슷하겠지만 분명히 다른 모션들, 다른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달라요. 우리 몸이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나만 갖고 있는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이거든요. 팔 길이가 다르죠. 같은 키에 같은 체중이더라도 손과 팔과 몸과 다리와 머리와 목의 비율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으로 유연성과 근력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골프 스윙은 유니크하게 딱 하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벗어나지 않는 범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과학적인 어떤 증명되어 있는 것들,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 골프는 반드시 원심력을 사용을 해야 저희가 원하는 목적,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방향을 유지를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원심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원심력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회전의 축, 이런 것들이 어떤 컨셉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스윙의 계열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에서 봤을 때 회전의 축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회전의 축은 사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전의 축은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전의 축을 어디를, 우리 몸 중에서 어디를 놓고 갈 것이냐, 어디를 보고 갈 것이냐, 척추를 놓고 갈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쇄골을 놓고 갈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놓고 갈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골반을 놓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스윙의 계열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른손잡이 기준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체중이 움직이는 경우,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백스윙 때 움직였다가 다시 다운스윙과 임팩트, 팔로스루, 피니쉬를 통해서 왼쪽으로 스위칭 되는 경우 투피벗 스윙이라고 하죠. 원피벗, 중앙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 원피벗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하나 있어요. 스테겐필드가 대표적인 경우죠.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 투피벗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피벗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기술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그 트위 골프 이 두 가지의 길은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기술일 뿐이에요. 소림 기술과 소림사의 무술과 한국의 태권도가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두 개는 둘 다 우리가 똑같이 봤을 때 뭐라고 불러요? 그냥 무술이라고 불러요. 무예예요. 예, 골프의 기술이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거를 약간 좀 굳이 좀 구분을 좀 해놓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바디가 주가 되는 바디 스윙과 팔이 주가 되는 암 스윙, 플레인상으로 높은 스윙과 낮은 스윙,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회전의 축, 그 다음에 피벗 시스템을 두 개의 축을 쓰는 투 피벗 시스템과 원 피벗 시스템으로 일단 간단하게 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세분화시켜서 디테일하게 쪼개놓고 내가 어떤 스윙을 추구하면서 갈 것이냐라고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을, 목표 설정을 잘하면 이 사람은 골프를 정말로 잘하게 돼요. 실제로 결국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게 되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늘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골프를 여러 부분들에서 다루게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초급, 중급, 뭐 고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자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작업을 좀 통해서 골프 레슨을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실제로 저는 사실 제가 잘 치고 싶은 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잘 치고 실제로 제가 플레이를 그렇게 해보고 제 제자들을 가르쳐보고 우리 고객들을 가르쳐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노하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면서 트위 골프를 좀 알려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간단하게 인트로 영상을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투웨이 골프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안 좋은 길, 골프를 못 칠 수 있는 길, 이쪽은 좀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골프를 조금 더 재미있게 잘 칠 수 있을 것이냐, 효과적으로 칠 수 있을 것이냐. 저희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금의 기술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실현 가능한 기술을 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효율성, 시간 대비 가장 빠른 기술의 습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컨텐츠들을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투위 골프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0%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오류를 수정해 가면서 조금 더 완벽한 컨텐츠 영상물들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번 영상 찍을 때까지, 또 업로드 할 때까지 먼저 올린 영상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투웨이 골프를 그렇게 예쁘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